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시설을 대폭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오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시도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 썰매장도 설치됐습니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판매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발에 착수한 어등산 관광단지. 낮은 사업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뀐 끝에 현재 골프장 하나만 들어서 있습니다. 광주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호텔 위주였던 관광단지 계획을 상가 위주로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판매시설은 기존 계획의 5배 이상 대폭 늘려 수익성을 제고하고 숙박시설은 9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여 특급 호텔이 아니라 비즈니스 호텔 정도만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판매시설이 대폭 늘어난 만큼 대형 아울렛이나 대규모 상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TF팀에 이번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계획의 전면 재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등 혼란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농어촌 선거구와 호남 의석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 44명은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자들이 기득권 유지에만 매몰돼 있다며 위기 상황을 돌파할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문 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북 기초의회 협의회도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다는 한 산골 마을이 난데없는 기업형 축사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자치단체에 행정 불신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아 귀촌한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양계장 설립을 겨우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기업형 돼지 축사가 새로운 근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다 싶을 때 축사가 들어온다니까 암담하고요. 3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10,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곳은 동룡산 자락. 주민들은 주작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바로 옆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안면은 물론 인근 해남 주민들까지 나서 축사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밑에 농촌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고 또 냄새, 그다음에 가축 역병이 왔을 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최근에는 반대하는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살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 불신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강진구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 보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안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암 개석과 수려한 풍광 때문에 한옥마을과 각종 체험장, 농원들이 들어선 강진의 대표적 친환경 지호로 꼽히는 봉황리. 주민들끼리도 반목과 대립이 심해지는 등 조용한 산골 마을이
축사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계림 4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집행부 사이에 이뤄진 맞고소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개발 시공사가 있는 GS건설에서 영무토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다며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를 고소했고 조합 측은 비대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수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35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쓰러진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강 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폭행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43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면허 정지 취소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선 6기 목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자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 공모에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사업자 모집 공고 이후 45일 만에 단 하루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신청업체는 모두 건설회사들로 재무투자자인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공모로 심사위원단도 구성돼 오는 연말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되시고 위원이 13명이 구성돼가지고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고득점자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준비 작업에 최소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착공은 빨라도 내후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고하도와 유달산을 잇는 해상 구간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성 검토에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대책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사업을 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게 된 과정들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양산단 사업을 이번에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자 공모가 마감되면서 닻을 올린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 그러나 사업 전 환경성 조사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3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F1 대회 주관사인 폼이 지난달 말 예정됐던 F1 대회 신용장 개설 통보를 전라남도에 하지 않아 대회 무산이 예고된 가운데 폼이 최근 발표한 2016년 F1 캘린더에도 한국 대회가 제외됐습니다. F1 조직위는 현재 법인 자산이 많지 않고 전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폼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 협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의원 보좌관 지원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의정활동 인력 지원 예산 7억여 원을 반영해 의결하고 사실상 시의원 보좌관 역할을 할 의정활동 지원 공무원 10여 명의 인건비에 5억여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철 놀이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어제 개장했습니다. 작년에 7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썰매장도 함께 개장했습니다. 개장식 현장을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폭죽과 함께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을 축하하는 피겨스케이팅 공연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할 수 없는 건데 시청학회에 생겨서 좋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 반에서 놀러 왔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문을 연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지난해 안전 문제로 스케이트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만 6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야외 썰매장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논에서 얼음이 얼면 거기서 썰매를 만들어서 탔던 기억이 나는데 좀 인공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2월 2일까지 54일간 휴무 없이 운영되는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 20분까지 운영됩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차례씩 무료 강습도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동계 스포츠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겨울방학 동안에 아름답고 지난해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은 모두 7만 5천여 명. 광주시는 얼음썰매장까지 추가로 개장된 만큼 올해는 10만 명이 스케이트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이른바 푸드트럭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대학생 25살 김모 씨가 푸드트럭 1호점의 개점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트럭은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정책으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된 정책입니다.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던 올해 적조 피해가 경남 동해안보다 전남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적조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고밀도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처음 적조가 발생했던 경남과 동해안에서 24억 원의 피해가 났고 뒤늦게 적조가 출현한 전남은 32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3년도보다 그 밀도라든지 범위가 좀 지납니다. 고밀도였습니다. 그만큼. 재난복구 기준이 큰 고기와 작은 고기로만 나뉘어 있어 성장기, 중간 크기 어류가 작은 고기로 보상돼 어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산소 공급기 지원은 적조 피해를 겪는 모든 지자체의 요구입니다. 재난복구 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날 시에 5천만 원 금액이 넘어가면 초과해서 방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적조 피해 해역에 양식장을 옮기고 전복과 해조류 등 적조의 강한 품종으로 양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어류 품종도 양식장별로 세분화해 적조 대응 체계를 꾸리고 적조 발생 조사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가장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 체제를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적조 대응 방안들은 다음 달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전라남도가 확산되고 있는 습해 지원 대책을 세웠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을 들어 계속된 비로 표고버섯과 곶감, 시금치 등의 작물에 습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습해를 침수 피해 준해 보상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일부 피해 복구와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공무원교육원 유치와 관련해 순천시가 기업체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건축 기부를 약속받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이전되는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순천에 유치되면 부영그룹이 250억 원을 들여 교육동과 생활관을 직접 건립해 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도내 16개 시군 21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실사를 거쳐 17일 오후에 전남도청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 빛날팀과 일반 시민들이 불우이웃들에게 연탄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 빛날 진행자 등 제작 스태프와 시민 30명은 어제 오전 그동안 모금한 성금 1,300만 원으로 구입한 연탄과 생필품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눔 특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을 돕고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